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박문규입니다. 네이버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 제3편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에 있는 데이터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네이버 쇼핑 그리고 검색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에 있는 다양한 네이버 데이터를 활용하기 이전에 네이버 검색, 쇼핑, AI 데이터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치 데이터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네이버에서 어떠한 키워드를 사용자분들이 검색, 즉 클릭했는지 보여주는 데이터가 서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탠다드 데이터의 경우에는 전년도 상반기 데이터까지가 제공이 되고 인사이드 옵션을 시청하셨다라고 하면 2년 전 데이터부터 금년도 지난달 데이터까지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로그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이고요. 서치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고 어떤 영역을 클릭했는지 보여주는 클릭 데이터, 네이버 사용자들이 일주일 동안 검색 혹은 클릭한 정보를 보여주는 클릭 코어커런스 데이터,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이 어떤 지역에서 키워드를 검색하고 클릭했는지 보여주는 클릭 로케이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공통 항목으로는 일자, 핸드폰인지 PC인지의 기기, 성별, 연령, 시, 도, 군, 구를 나누는 로케이션 1과 2, 그리고 클릭 수가 있습니다. 클릭에는 검색어와 클릭 영역, 클릭 코어 커런스는 일주일 동안 함께 검색한 클릭 데이터인 만큼 검색어 1과 2가 각각의 클릭 영역 1과 2와 함께 제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릭 로케이션 데이터에서는 시간, 키워드, 접속 IP 기반 지역 정보가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디렉토리 구조를 살펴보시면 클릭 데이터 아래에 1단위로 파티셔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아래 디바이스, 젠더, 그리고 각각의 델타 파일들의 데이터가 담겨져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쇼핑 데이터인데요. 쇼핑 데이터도 클릭 데이터와 데이터의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클릭 데이터는 사용자들이 검색하고 클릭한 데이터라면 쇼핑 데이터는 어떤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했는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쇼핑 데이터의 경우에는 상품 클릭, 구매, 클릭 코어 커런스, 구매 코어 커런스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 클릭에서는 얼마나 해당 상품을 클릭했는지가 카운트 되어서 제공이 되는데요. 여기서 제공되는 카운트는 방문자 수입니다. 상품 구매에서는 제공되는 카운트는 구매자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클릭 및 구매 코어 커런스에서는 상품 카테고리 1과 2 그리고 유입 키워드 1과 2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디렉토리 또한 이전 클릭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AI와 인사이드 프로 데이터입니다. AI 데이터 셋으로는 재활용, 음식, 식당 이미지 셋이 제공됩니다. 재활용 이미지는 CSV 형태로 3000장의 데이터가 라벨링 되어서 이미지와 함께 제공되고 있고요. 음식과 식당 이미지는 JPG 이미지와 JSON 파일 형태로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데이터의 경우에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서 수집한 뉴스 기사의 개체명과 해당 개체명이 관련된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연결한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인사이드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기존 쇼핑과 클릭 데이터가 3시간 단위로 더욱더 세밀하게 파티셔닝 되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을 뿐더러 기존 스탠다드 데이터는 전년도 상반기 데이터가 제공이 된다면 인사이드 데이터는 2년 전 1월 데이터부터 저번 달의 데이터까지 제공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번 달의 데이터 제공 기준은 매월 15일에 지난달의 데이터가 추가로 제공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 주의사항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메모리 에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 많은 양의 파케 형태의 네이버 데이터를 읽으시게 되면 메모리 에러를 접하시게 될 가능성이 무척 클 텐데요. 램 메모리가 부족해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면 더욱더 작은 배치 사이즈로 설정을 하시거나 램을 추가 장착하시거나 페이징 파일 크기 등의 조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이브나 스파크를 활용하셔서 분산 처리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브나 스파크에서 어느 정도 전처리된 데이터를 주피터로 가져왔는데 이러한 주피터에서 메모리 에러가 계속 발생한다면 원격 데스크톱에 크롬 브라우저 창이 많이 떠 있는지, 아니면 노트북이 여러 개 실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메모리가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실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배치 사이즈를 조금 더 줄이는 방식 등의 다양한 방식을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인사이드 옵션 데이터는 텐서플로우 서버 및 하드웹 노드에 마운트되어 제공이 되는데요.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주피터에서 재시작 후에 노트북에서 디렉토리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지만 신청한 기본 데이터나 인사이드 옵션 또는 인사이드 프로 옵션 데이터는 하드웹 클러스터로 업로드를 하셔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하이브 테이블을 만드시려고 하실 때는 create 데이터베이스를 하시게 될 텐데요. 하지만 휴에 들어가 보시면 HDFS 디렉토리가 비어져 있어서 바로 테이블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하드웹 엣지 노드의 마운트 디렉토리에 마운트되어 있는 검색이나 쇼핑 데이터를 HDFS로 업로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업로드를 진행하실 때에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1분기 특정 디렉토리당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장표 오른쪽 아래와 같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로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가 로드되고 나신 뒤에는 휴에서 테이블을 생성하고 각 테이블에 맞는 데이터를 인서트 해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데이터박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보았으며 각 데이터 모집단 용도별로 테이블을 생성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데이터박스처럼 큰 데이터를 처리하기엔 메타데이터 타임아웃 기본 세팅 값이 20초로 매우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메타스토어 클라이언트 소켓 타임 값을 변경하신 후에 파일 시스템을 검색하는 메타스토어 컨시스턴트 체크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테이블이 잘 만들어졌으면 원하는 쿼리를 통해서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시게 될 텐데요. 조건절을 통해서 휴나 제플린과 같은 인터페이스에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도 있을 테고, 좀 더 나아가서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하셔서 조금 더 상세한 인사이트를 도출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몇 가지 네이버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정 화장품 N사가 새로운 클렌징 폼을 출시한다는 가정 하에 클렌징 폼 데이터를 추출해 보았는데요. 하이브를 통해서 카테고리에서 클렌징 폼을 검색한 쇼핑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네이버 데이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건담을 검색한 쇼핑 데이터를 활용해서 건담은 누가 많이 검색했는지, 스니커즈와 크로스백 데이터를 활용해서 크로스백과 스니커즈의 인기 순위,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와 12월 31일에는 어떠한 키워드를 많이 검색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가 사라진 요즘날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를 통해서 더욱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주피터 노트북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에 휴에서 데이터를 처리한 후에 주피터 노트북에서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웹 엣지 서버에서 HDFS로 데이터를 넣어주면 지금 여기 이처럼 HDFS 안에 데이터가 잘 로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해당 로케이션과 함께 create hive 테이블을 다음과 같이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당연히 각자의 서버 이름에 맞춰서 로케이션을 설정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테이블을 생성하실 때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브 메타스토어 클라이언트 소켓 타임아웃을 충분히 이렇게 늘려주신 후에 메타스토어 컨시스턴스 체크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었으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셔서 원하시는 쿼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클렌징 폼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클렌징 폼의 조건들을 주어서 20년 1분기에 쇼핑, 클릭 데이터에 500만 개의 데이터를 셀렉트해 본 거고요. 이런 식으로 크로스백 같은 경우에도 여성 크로스백의 카테고리에 100만 개 데이터, 네,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쇼핑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젠더는 메일으로, 에이지는 20대 후반으로, 그리고 카테고리는 남성 신발 중에 스니커즈를 검색한 사용자를 셀렉트 하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셀렉트를 하시게 되면 휴나 제플린을 통해서도 해당 쿼리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아래에 보시면 유저부터 뭐 에이지, 로케이션, 뭐 키워드, 카테고리, 카운트, 데이트, 아워까지 다양한 컬럼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뭐 바나 라인을 통해서 뭐 시각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주피터 노트북에서 조금 더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폼 클렌징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화장품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제품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N사가 새로운 폼 클렌징을 런칭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폼 클렌징 데이터를 한번 데이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했고요. 그리고 폰트 같은 경우에도 한글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폰트 패스 값을 설정해줘서 그래프를 그릴 때 폰트 패스 값을 함께 설정해줬고요. 데이터 프레임 C는 쇼핑 클릭 데이터, P는 쇼핑 구매 데이터로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각각의 인포메이션을 확인해서 어떠한 형태의 컬럼들이 있고 타입이 어떤지를 살펴보았고요. 네, 컬럼 값들이 지금 너무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컬럼 값을 좀 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바꾼 후에 헤드 값을 5개 줘서 데이터들이 잘 들어가 있나 확인을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유저, 그리고 에이지, 로케이션, 키워드, 카테고리, 카운트, 데이트, 아워, 디바이스, 젠더의 컬럼명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널 값을 확인함으로써 어떠한 로우에 널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네, 그런 다음에 데이트인데요. 데이터 자체가 지금 오브젝트 포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처럼 데이터가 오브젝트 포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트 타입으로 바꿔준 작업을 하였고요. 포맷도 연, 월, 일 순으로 바꿔서 데이터 포매팅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저는 월 단위로 데이터를 끊기 위해서 month라는 컬럼명을 만들어서 1월은 1월끼리, 2월은 2월끼리 분류를 하였습니다. 1월 1일 데이터는 다 month가 1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day of week라는 컬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day of week는 어떠한 요일에 클릭이나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 이 요일의 각각을 한번 적어 본 거고요. 2020년 1월 1일이 실제 수요일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본 결과 수요일이 맞아서 해당 데이터 값들도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이 age, 나이를 보시면 5 단위로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5 단위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10 단위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가독성을 높여줬고요. 그렇게 다시 데이터 타입을 한번 확인하신 후에는 이 각각의 구매와 클릭 데이터를 이너 조인했고요. 이렇게 이너 조인을 함으로써 클릭을 한 후에 900까지 이어진 사용자들을 소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팅한 결과 3만 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클릭을 하고 구매까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데이터에 20대와 30대가 확연하게 높은 수의 클릭과 구매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성별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7대3 정도로 여성 비율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클릭과 구매, 코릴레이션 체크를 했는데 크게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점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래서 어떠한 요일에 클릭 그리고 구매가 많이 일어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 건데요. 확실히 클릭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과 일요일에 많은 검색을 하구나를 알 수 있었고요. 실제로 구매를 하는 것은 월요일에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어떠한 요일에 가장 많은 클릭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본 건데요. 수요일과 일요일에 많은 검색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해당 요일에 클릭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탑5 하위 클릭수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근데 가장 낮은 걸 보면 23일, 25일, 24일, 26일입니다. 근데 2020년 1월 24일부터 2020년 1월 17일까지가 설날 휴무더라고요. 설날 휴무에는 오히려 클릭이 더 많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클렌징 폼의 클릭이 훨씬 더 적게 일어나더라 라는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어떠한 키워드를 검색을 많이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키워드들이 검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해당 클렌징 폼들 중에서 저는 퍼펙트 립 생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구매한 성별 비율을 보시면 클릭한 성별 비율보다
남성의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카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도 많이 사용하는 폼 클렌징이구나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센카 남자 나이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30대와 20대 그리고 40대 순으로 많은 구매량이 일어났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라로 슈포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여성의 비율이 다른 이니스프리나 아니면 센카보다 훨씬 높구나 또 한번 체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성아 베이지 톡스 클렌저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클렌저이긴 한데요. 이 클렌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여성의 비율이 9대1 정도의 수준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키워드 순으로 분류를 해서 폼 클렌징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한번 건담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궁금했던 건 나이대별로 성별 비율이 어떻게 될까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한번 성별 비율을 보니까 76대 23% 순으로 남성이 훨씬 더 건담을 많이 검색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10대는 남녀 비율을 보니까 92대 8 정도로 남성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여성 아이들보다 검색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고요. 20대를 한번 보니까 20대 또한 87대 12 정도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훨씬 더 검색을 많이 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30대를 볼까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77대 22 정도로 남성분들이 확실히 더 많이 검색을 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40대를 보니까 68대 31로 남성분들이 더 많이 검색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10대, 20대, 30대, 40대로 갈수록 여성분들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40대 여성분들의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40대 여성분들의 키워드는 보통 SD 검상 월드 히어로즈, 건담 프라모델, SD 건담, MG 건담, 유니콘 건담, 그리고 RG 건담 이런 순으로 많은 검색을 하는 것도 한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20대 남성 신발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카테고리는 패션 자파 남성 신발 스니커즈로 20대 후반의 남성 데이터들 100만 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나이키 에어맥스, 반스 올드스쿨, 뉴발란스 327, 아디다스 슈퍼스타, 메종 마르지엘라 독일군을 많이 검색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고요. 작년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의 데이터라는 점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크로스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작년 하반기 10만 개의 데이터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7만 개의 데이터를 활용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3일간의 데이터를 활용해 본 거고요. 그래서 키워드 순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구찌 크로스백, 샤넬, 루이비통, 그리고 프라다, 그리고 토리 버치 순으로 많은 검색량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구찌 같은 경우에는 40대 초반에서 30대, 40대 후반까지 구매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샤넬 같은 경우에는 구찌보다 조금 더 연령이 낮은 3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 다음에 40대 초반의 사용자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분들이 많이 검색을 하셨고요. 프라다 같은 경우에는 루이비통과 비슷하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분들이 많이 검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별 한번 보니까 여성 크로스백이므로 9대1 정도의 수준으로 여성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는 9.4%의 남성분들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대체 어떠한 키워드를 검색했는지 궁금해서 해당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남성분들 또한 구매력이 있으신 30대 후반, 30대 초반, 40대 초반 분들이 쇼핑 데이터를 많이 클릭하시더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어떠한 키워드를 검색했는지 한번 보니까 다른 건 샤넬,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 입생로랑은 다 비슷했지만 보테가 베네테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한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해당 데이터는 10만 개의 아주 작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에서 이러한 데이터도 확인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새해 인사 데이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00만 개 넘는 데이터 중에서 12월 31일 날 9시부터 새해가 넘어가는 11시 59분까지의 데이터를 한번 활용해 보았고요. 서치 데이터의 에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검색창 하단 탭, 연관 검색어,
컨텐츠 검색, 뉴스, 뷰, 탭, 지식, 쇼핑 등의 다양한 값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검색창 영역에서는 어떠한 키워드가 많이 검색되었는지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 SBS 연기 대상, 맞춤법 검사기, 그리고 MBC 가요 대대전, KBS 연기 대상 순으로 많은 검색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최고 시청률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SBS 연기 대상은 8.3, MBC 가요 대대전은 7.4, 그리고 KBS 연기 대상은 6.5로 클릭한 횟수와 이 시청률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 뉴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쭉 보니까 제아의 종소리 연기 대상, 이한이 제아의 종소리가, 그리고 뉴스는 확실히 40대 분들이 10대 분들보다 많이 검색을 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 영역에서 어떠한 키워드를 많이 검색했는지 봤는데 대부분이 이제 새 인사말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검색하셨더라고요. 40대 같은 경우에는 가요 대제전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소맥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와 그리고 연기 대상이 많이 검색을 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준호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확실히 40대 분들 중에 이준호의 이모 팬들이 많구나도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리스마스 데이터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1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만이, 네이트판, EBS 온라인 클래스, 트위터, 사면과 같은 키워드를 많이 검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2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트판, 오소매 붉은 끝동, 국민가수, 사면, 고유의 바다 등의 순위로 키워드를 많이 검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0대 같은 경우에는 오소매 붉은 끝동, 고유의 바다, 국민가수가 높은 순위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많이 검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40대 같은 경우에는 오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시고 국민가수가 더 높은 순위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국민가수가 대부분의 키워드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오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를 검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6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가수가 대부분의 키워드를 차지한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이버 쇼핑과 검색 데이터를 살펴보았는데요. 금일 웨비나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의 클릭과 쇼핑 데이터를 통해서 단순한 인사이트를 확인해 보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를 신청하신 뒤에 사용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큰 데이터와 함께 도메인 니즈에 맞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혹은 도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고객 문의나 영업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클라우드의 솔루션 아키텍트 박문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